이번에는 섀도우 트레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트레이는 디폴트 트레이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섀도우 트레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섀도우 트레이의 경우 툴바에 섀도우 툴바와 같이 상호작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아이콘은 쇼 하이드 섀도우로 그림자를 껐다 켰다 해주는 기능으로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툴바에도 동시에 트레이 쪽에서 쓰면 동시에 활성화, 비활성화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툴바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셔도 트레이 쪽에서 활성화, 비활성화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UTC입니다. UTC는 세계 협정치를 설정해주는 부분으로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UCT 값이 실적으로 플러스 9C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UTC의 경우 건축에서 일조권과 동간거리를 확인할 때 한국 시간 9시로 맞춰 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그냥 UTC를 9시로 맞춘다고 해서 한국 시간대로 맞춰지는 건 아닙니다. UTC를 맞추는 방법은 교환에 자세히 적어 놓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윈도우에 모델 인포에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이 로케이션, 위치 값이라는 옵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dd 로케이션을 이용 지역을 찾아주시고 셀렉트로 임포트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기입이 되는 걸 볼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화면에 기입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입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절로 옵션 값이 바뀌는 창인데요. 이런 식으로 불러갖고 작업하실 때 사용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케이션으로 위치 값을 부르는 게 아니라 set 매뉴얼 로케이션에서 한국 시간대로 전부 다 위치들을 맞추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교환에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그 교환에 있는 값으로 전부 다 바꾸신다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기존에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콤마 1000짜리로 그림을 그렸고요. 푸시풀을 이용 높이를 올렸을 때 섀도우, 그림자를 키면 영국 시간대, 일반 표준 시간대의 그림자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때 한국 시간대인 9시로 바꾼다고 해서 시간이 그림자가 생성이 되지 않고 검게 그림자가 묻어서 좀 야간 시간처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값을 바꾸시게 되면 세팅에서 옵션 값을 바꾸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옵션 값을 기존 옵션 값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다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바꿔서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동간거리, 즉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림자가 끼치는 거리를 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일반 작업 시에 보통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어로 제가 로케이션은 좀 지웠고요. 다시 마이너스 7로 바꿨을 때 마찬가지로 영국 USA 미국 시간대를 넣으셔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지는 세 번째 아이콘은 하이드 디테일, 즉 디테일 부분을 볼 거냐, 쇼할 거냐, 숨길 거냐, 볼 거냐라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는 세부 날짜와 시간을 관리해주는 부분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그림자가 보여질지를 확인하는 공간으로요. 1000콤마 1000짜리를 그렸고 푸시풀을 이용 제가 다시 한번 2000으로 올렸습니다. 이때 쇼 그림자 보여주기 옵션을 키신 상태에서 시간대를 바꾸시면 다음과 같이 시간대가 움직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커서를 이용해서 수치나 오전, 오후 등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트 날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를 변경하시면 그 시간대로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와 다크 부분인데요. 빛의 밝기와 그림자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빛의 밝기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측면들의 밝기가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크, 어두운 부분, 즉 그림자의 밝기 역시도 보여지시는 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쉐이딩 기능인데요. 쉐이딩 기능을 켜고 끄었을 때 옵션 같은 경우는 빛의 음영의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쉐이딩을 껐다 켰다 해봤자 옵션이 확인이 안 되실 텐데요. 그림자 옵션을 꺼주시면 그때 다음과 같이 쉐이딩, 즉 그림자가 측면, 뒷면 쪽에 많이 먹게끔 부분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태양이 들어갈 때 나머지 부분에만 그림자가 먹게끔 해주는 옵션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제 조건은 섀도우가 꺼져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 온 페이스라는 옵션은요, 페이스면, 자, 옵션을 꺼서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려서요, 떨어져 있는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때 온 페이스 옵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자가 면에 비춰질지, 그 생성이 될지 또는 비생성, 비활성화가 될지를 체크해주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그라운드라고 해서 지금 바탕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도 그림자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기능을 껐다 켰다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from 엣지라는 옵션인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라인을 하나 Z축으로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이기 때문에 원래 두께가 그림자가 생성이 안 되어야 되는데요. from 엣지를 눌러주면 다음처럼 일반적으로 면이 없는 선들도 그림자가 생성이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옵션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적으로 스케치업은 렌더링 프로그램이 아니라 방출용 프로그램입니다. 방출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옵션들을 쓰지만 렌더링, 이미지화 작업을 시키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타 렌더링 프로그램들을 쓰셔야 되는데요. 쉽게 V-Ray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든지 아니면 루미온, 그 다음에 트윈모션 같은 외부 렌더링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옵션들은 굳이 여기서 활성화, 비활성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그 렌더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거나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섀도우 트레이에서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자가 보여져서 작업을 하실 땐 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림자 옵션을 켜놓고 작업하면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이 그림자가 맺히는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데이터에 스케치업 파일을 열고 그림자를 켜주시면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을 하실 때는 절대 그림자를 켜놓고 작업하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포그 트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그 트레이를 열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안개, 상자가 열리실 거고요. 안개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첫 번째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주기 기능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는 거리에 대한 농도를 설정해주는 옵션으로요. 보시는 것처럼 앞면에서 뒤로 멀게끔 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하겠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사용하겠다라고 옵션이 되어 있는데요. 포그 컬러의 색상을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체크하면 기본적으로 화면에 있는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고요. 사용자 컬러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컬러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포그 트레이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에서 방출의 기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렌더링 기능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닥 많이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씬 트레이입니다. 씬, 장면을 만들어주는 트레이로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것들의 장면, 즉 내가 앞으로 이 장면으로 장면을 찍어서 이미지로 표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면을 계속 쓰셔야 될 텐데요. 화면이 오빗을 이용해서 돌리고 나면 아까 그 장면으로 다시 맞히는 게 많이 힘듭니다. 동일한 장면으로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면을 저장해 놓고 쓰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공간이 바로 씬 트레이입니다. 씬 트레이의 첫 번째 옵션은 업데이트 기능인데 아직까지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요. 장면이 만들어진 후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기능인 Add Scene입니다. 장면 추가의 기능으로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장면 추가 창이 나오는데요. 이때 옵션들을 보면 첫 번째, 추가될 장면에만 수정될 스타일을 적용해서 장면을 추가할 거냐, 또는 두 번째, 수정한 스타일을 모든 장면에 업데이트할 거냐, 세 번째, 스타일 변경하지 않고 장면을 추가할 거냐라는 옵션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스타일은 업데이트 또는 첫 번째에 있는 추가된 장면에만 적용해서 쓰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씬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장면이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화면을 돌렸을 때 다시 한번 씬 버튼을 눌러주면, 더블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이 원래 있던, 즉 고정되어 있는 장면으로 돌아가기 기능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위에 상단에 씬, 장면창이 만들어져서 이 장면창에서는 원클릭을 하시면 다시 원상태로 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상태에서 업데이트 씬을 할 때 전제 조건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돌렸고요. 돌리는 시점에서 볼 때 스타일의 기능들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부러 노란색을 맞췄고요. 노란색. 그러면 뒤집어져 있는 부분이 노란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Add Scene, 장면을 더하겠다라는 기능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Save New Style을 해서 Create Scene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장면에 저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씬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일이 변경되기 전의 씬으로 표현되고, 두 번째 씬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이 변경된 씬으로, 장면으로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씬 툴을 선택, Delete Scene, Remove Scene, 씬 지우기를 눌러서 씬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씬으로 왔을 거고요. 자, 화면 돌려놓고 다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 컬러로 바꿨는데요. 이때 Add Scene을 할 때 두 번째 기능인 Update Selected Style, 즉 스타일이 업데이트, 즉 모든 씬들에 적용되겠다는 뜻으로 사용되게끔 씬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씬 1번에도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되어 있을 거고요. 씬 2번에도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레드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Add Scene을 눌러서 씬을 추가를 할 때요. 세 번째, 바뀐 거를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옵션인 Nothing으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변경되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필요 없는 씬들은 다시 한번 Remove Scene을 이용해서 지웠고요. 씬 1번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시 레드 컬러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업데이트 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바꾸고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대화창으로 어떤 카메라 위치나 기능들을 전부 다 업데이트 시킬 거냐고 물어볼 거고요. 이때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씬의 정보가 전부 다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드로 바꿔서 업데이트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씬을 다시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업데이트로 전체를 업데이트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얘는 두 번째 씬은 돌려놓고 업데이트 기능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씬과 두 번째 씬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씬이 1번, 두 번째 씬 순서적으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네 번째 아이콘인 Move Scene, Scene Down, 그러면 두 가지 위치가 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을 걸기 위해서 이 씬들은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걸기 위해서 장면별로 쭉 갖다 놓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현재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의 씬으로 분리를 했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씬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애니메이션을 걸겠다라고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씬마다 움직이면서 물체가 씬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씬의 장면을 바꾸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걸 때 씬을 위치를 바꿔서 먼저 들어오게끔 하는 위치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씬 2번에서 씬 3번으로 갔다가 씬 1번으로 갔다가 씬 4번으로 가는 순서로 애니메이션을 걸 때 씬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뷰 옵션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씬들의 이름들, 즉 화면과 씬의 이름들, 이 부가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옵션들을 어떻게 보고 쓸 건지를 확인해주는 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디테일즈를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로는 쇼 디테일이라는 옵션인데요. 밑에 보시는 디테일 옵션들이 닫히거나 열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씬의 이름들을 변경시키시고 싶으실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리네임 씬을 하셔도 좋고요. 씬 선택 후 밑에서 01번으로 씬들의 이름들을 바꾸시면 바뀌어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네임을 써서 바꾸는 방식보다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어차피 리네임을 눌러주시면 밑으로 옵션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쇼 디테일을 전부 다 여셔서 밑에 있는 옵션에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세부 메뉴를 보여주는 메뉴창입니다. 세부 메뉴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Add Scene, 앞에 보셨던 플러스 모양, 업데이트 씬, 맨 처음에 있는 화살표의 모양, 리네임, 이름 바꾸기, 그리고 딜레이트 씬, 지우기 기능, 순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옵션들이 떠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메뉴에서 선택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옵션들이 앞에 다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메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씬들의 장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씬의 이름 또는 찍으셔야 되는 장면들의 이름들을 맞춰놓고 보통 저희가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보시면 1번 씬에서 옵션을 걸어 놓고요. 제가 3풀 클릭 후 메이크 그룹, 물체도 3풀 클릭 후 메이크 그룹으로 화면에 두 가지 옵션을 걸었는데요. 얘를 하이드 시켜 놓고 1번 씬에다가 업데이트를 시키면 다음과 같이 1번 씬은 하이드 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2번 씬으로 오게 되면 다시 하이드가 언하이드 된 상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씬들에서 하이드를 언하이드, 그 다음에 하이드 기능으로 씬들을 저장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메뉴에 있는 내용들은요, 카메라의 위치 또는 히든 지오메트릭을 숨길 거를 쓸 거냐 말 거냐 옵션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저블 레이어를 숨길 거냐 말 거냐, 이런 옵션들은 모두 다 활성화 시켜 놓고 쓰셔야지만 기능들이 먹기 때문에
건드실 부분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씬, 장면 만들기를 하셨다면 꼭 유의 깊게 같이 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의 기능입니다. 저희가 보통 카메라에 툴바를 열어놓고 카메라 툴바를 열고 보시면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6가지는 전부 다 배우셨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가지, 하지만 카메라 옵션에는 3가지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번째 있는 얘는 섹션이라고 해서 섹션 부분은 섹션 툴바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씬, 장면을 만들어주는 장면 트레이와 함께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밑에 보고 계시는 이 옵션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이 보시는 포지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도는 도구 툴로요. 즉 포지션 카메라를 찍고 내가 카메라의 위치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보겠다 라고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보여지게끔 됩니다. 단 보여질 때 일자로 보여지는 이유는 사람의 눈높이 즉 아이 레벨을 0 바닥면에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사람의 위치가 쓰게 되면 락 어라운드라고 해서 눈높이를 잠가 놓는 기능으로 들어옵니다. 눈높이의 시점에서 모델링을 돌려보는 툴로요. 다음과 같이 메셔먼트에 바로 대화창이 떠서요. 눈높이를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제가 600 엔터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눈높이가 바닥에서 바닥을 기점으로 600mm만큼 즉 60cm만큼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돌려보시면 60이라는 눈높이에서 눈높이가 60이라는 높이에서 밑으로 보겠다 또는 위로 보겠다 또는 돌려보겠다라는 기능으로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워크라고 해서요. 눈높이를 고정시켜 놓고 걸어 다니는 기능입니다. 즉 이쪽 부분으로 움직여서 또는 이쪽 부분으로 움직여서 또는 돌려서 이런 식으로 특정 눈높이를 걸어 놓고요. 사람이 그 위치에서 보게끔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들은 실적으로 추후에 실무 작업들을 해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배우셔야 될 것은 카메라 부분입니다. 풀다운 메뉴의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패러럴 프로젝션, 퍼스펙티브,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라는 명령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이 있는 상태로 3차원 원근감이 있는 상태로 화면 보기 기능이었고요. 패러럴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원근감이 존재하지 않는 3차원 보기였습니다. 모든 작업들은 대부분 원근감이 없는 3차원 뷰포트에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얘를 투시도 상으로 찍겠다 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눈높이를 걸고요. 이때 눈높이가 예를 들어서 500 이라고 하면 500 눈높이 또는 700 눈높이로 왔을 거고요. 이 경우에 사람의 눈의 위치 700이라는 위치에서 밑으로 위로 볼 거냐 아래로 볼 거냐를 기준적으로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워킹을 이용해서도 사람이 당겨 볼지 밑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내려오거나 위로 올리시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바로 소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높이에서 눈의 위치에서 위아래로 올려거나 내려보시면 소점이 3소점 투시도로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소점 투시도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소점이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하나 모일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소점이 총 3군데서 모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건 전부 다 2소점 투시도 즉 물체를 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직을 맞춰주고 나머지 2개의 소점을 갖고 그려지는 방식의 2소점 투시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풀다운 메뉴의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즉 2소점 투시도라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 후에는 항상 뷰포트를 퍼스펙티브에서 뷰포트 맞춰진 상태에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로 꼭 2소점 투시도법으로 맞춰놓고 장면을 저장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씬 트레이, 장면을 맞춰주는 트레이와 그리고
장면을 잡아주는 카메라의 기능들, 그리고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이용해서 수직의 기능으로 맞춰서 원근감이 있는 이소점 투시도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장면을 만드는 것들은 실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들을 꼭 복습하셔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